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그쵸?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사실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생존을 추구하는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라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금액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적을수록 행복할까요? 적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적을수록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50억, 80억, 100억을 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입니다. 그쵸? 직장인이라는 의미는 월급을 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로또 당첨 금액이 있습니다. 15억. 15억은 우리가 평생 동안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을 수 있을 것 같죠? 이 대답을 하는 게 20대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10억이나 100억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연령대가 20대입니다. 왜? 얘네는 사회의 쓴맛을 아직 못 봤어요. 그쵸? 사회생활 해봐요. 확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본인이 살면서 자기의 능력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해서 100억도 본인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0대는 보통 로또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로또 구입을 많이 하는 세대가 누굴까요? 40대. 40대, 50대, 60대입니다. 그럼 남녀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구입할까요? 남자 더 많이 구입해요. 왜 남자가 더 많이 구입하는지 아세요? 한방이야. 남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인생 한방이야.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로또를 구입하세요 그러면 로또 구입하는 비율 자체가 확연하게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자가 보통 그 결혼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있죠.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이제 착각을 좀 많이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봐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신 게 맞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결혼하신 분 결혼하기 전에도 다 알아요. 결혼조차도 로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절대 세상에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들한테 물어봐요. 사기 결혼 당하셨죠? 100% 다 사기 결혼 당했다고 그래요. 왜? 100% 있는 그대로 남자들이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남자가 훨씬 더 많이 구입합니다. 인생 한 방이야. 그리고 20대부터 50대 중에서 50대가 훨씬 더 많이 구입하십니다. 왜? 열심히 살았는데 10억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 이 상황을 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로또 인생 한 방이야.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로또를 50대가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행복을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행복에 대한 정의.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정의를 뭘로 표현을 할까요? 행복이란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서 나가는 그 과정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 사람이 달성하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으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금수저는 모든 게 완벽해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행복해야 되겠네요. 근데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뭐다? 목표가 없고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언가 달성해서 아주 작은 성공에서 행복을 달성하고 그 다음 성공에서 행복을 만들고 그 다음 성공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할 수 있다. 갖춰져 있는 게 행복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뇌과학에서는 뭐가 행복일까요? 불안감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존의 욕구, 이런 불안감들이 있을 땐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모두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또 당첨,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참 삶은 참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존재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제가 방송 패널로 출연했을 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폐륜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왜 폐륜 범죄가 일어날까요? 생각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 아이가 인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그쵸? 그리고 이 가정이 예를 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부부가 행복해야지 정말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결혼식을 하죠? 이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살면 너무 즐거울 것 같고,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고 같이 살고 싶어져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는요, 여보 사랑해, 좋아, 뭐 같이 데이트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부부가 하는 대화가 뭘까요? 혹시 여기 10년 지나신 분 계실까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랑해, 여보, 고마워, 이런 얘기 대화하세요? 아마 하시는 분 없을걸요? 대부분 10년 정도 지나고 한 5년만 지나도요, 둘이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카드값 얼마 나왔어? 아, 생활비 좀 아껴 쓰라고 했지. 아니, 애들 성적 좀 잘 나왔어? 공부 좀 잘 시키라고 했지. 이런 대화들밖에 하지 않아요. 정말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여러 가지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과 일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일이 행복하면요,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한 10년쯤 있으면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돈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나도 모르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가정에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둘이 하는 대화가 뭐라고요? 카드값 얼마 나왔어? 그러니까 생활비 좀 아껴 쓰라고 했지. 이런 얘기들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누굴 보고 살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누굴 보고 살고 있을까요?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둘이 얼마나 행복하고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그 사랑하는 방법,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둘이 만나서 하는 대화가 뭐밖에 없다고요? 카드값 얼마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 좀 아껴 쓰라고 했지. 집에 오랜만에 집에 그 낮에 일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가정 내에서 실천하고 싶으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진짜 오늘 힘들었지. 아,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아내가 남편한테 해줘야 되고요. 남편은 집에 와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이 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내가 편안하게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왔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서로 사랑 주고받는 방법을 가정 내에서 배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돈이 행복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둘의 대화는 뭐가 주가 된다? 돈이 주가